쟤는 저래서 잘 된 거야, 원래 잘 된 거야, 원래 뭔가가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전 너무 억울해서 제가 얼마나 찌질하고 평범하고 그렇게 시작했는지 지금 일하고 있는 50평 한강뷰 사무실에서 완전 로망이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하루 2시간 퇴근 후를 공략해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 이 책에서 인사이트를 굉장히 실용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왜 누군가를 보고 따라하기에 저 사람은 너무 높아. 저 사람은 나랑 안 어울려.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흔히 내 앞에서 딱 한 발짝 앞서 있는 손으로 잡히고 따라가면 따라가질 것 같은 너무 멀리 있는 사람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딱 이 뒤를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잡으면 이 사람 따라가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정말 여러분 가장 진솔하고 한 발짝 앞선 멘토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드류 앤드류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습니다. 더 잘생겨졌다 요새. 책이 잘 감사합니다. 팔려서 그러나? 선생님 덕분이죠. 정말 제가 굳이 소개 안 해도 이 책은 뭐 너무나 날개 돋친 듯이 잘 팔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고 있어요. 원래 책이 1세, 2세, 3세까지는 마케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세 이상은 책의 힘이지 결국 독자의 힘으로 책이 팔리는 거지 마케팅 돈 아무리 쓴다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몇 세 찍었어요? 지금 12세까지 찍은 걸로 대박. 알고 있어요. 이제 이게 입소문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입소문이 났다는 건 책은 싸잖아요. 네. 15,000원, 16,000원밖에 안 되지만 책은 16,000원인데 읽는 값은 20만 원이에요. 그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 네. 읽는 값이 더 비싸요. 그래서 정말 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엄청난 걸 나에게 주고 있는 거니까 13세 갔으면 돈을 엄청 버셨네요. 20만 원씩 치세요. 진짜 사람을 얻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제 많은 분들에게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이 럭키 드로우라는 책 드류앤드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난 게 벌써 한 2년 네, 맞아요. 되죠? 네네,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드류앤드류가 2년 동안 이렇게 컸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이 초보로 시작해서 인플루언서로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 2년이면 되겠다. 물론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드류앤드류 엄청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얼굴만 막지 속은 뭐 엄청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여러분은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 제가 봐도 2년 동안 정말 이렇게 퀀텀 점프를 했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맨 먼저 지금의 현재 상황, 드류앤드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재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네. 저는 지금 이제 자기개발 크리에이터로서 드로앤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채널로 마세스비라고 이제 두 번째 채널 브이로그 인테리어 브이로그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서 자기 IP를 또 인테리어를 찾아냈어 또 그동안. 네, 재밌네요. 그동안 또 제가 막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소관해서 찾아보니까 네. 또 이런 쪽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재능을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 맞아. 그래서 제가 드로앤드류에 적용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다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드로앤드류 채널은 32만 유튜브 채널이 됐고 마세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작해서 구독자 4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이 됐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17만 와. 채널이 대단하다. 됐습니다. 그럼 방송국 2개 가진 거네 지금. 그쵸. 방송국 제 개인 방송국이 2개가 방송국 2개 생긴 생겼고 거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2배가 돼서 2배가 넘어서 거의 3배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많이 알려진 거로는 연소득 3억이 이상 됐다. 네. 그렇게 됐고 심지어 제가 마세스 채널 두 번째 채널을 통해서 번 수익이 더 많아요. 드로앤드류 채널보다. 네. 그래서 그걸로 또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고 작년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50평 한강뷰 사무실에서 저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완전 로망이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시다. 본격적으로. 모든 젊은이들의 20, 30, 40 다 포함하여 미래의 꿈일 수도 있고 저는 꿈이 아니라 우리 앞에 굉장히
가까이 현실로 다가온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네. 나는 생각해요. 네. 이제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옛날에는 90%가 회사 다니고 10%가 뭐 이제 자기 일을 1인으로 1인 기업을 했다면 이제는 이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막 이제 정말 웹 3.0으로 들어가서 블록체인 생태계 딱 만들어지면 이거는 보나마나 1인 기업의 시대거든요. 맞아요. 하나가 사람들이 네. 다 하나의 경제 생태계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제 맞아요. 생태계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제 생태계의 1인 사업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앤드류가 진짜 잘하거든요. 그걸 꼭 어떻게 하다 배워야 보니까- 되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년 전만 해도 선생님이랑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맞아요. 얘기를 하고 저 이제 1인 브랜딩의 시대다. 그 얘기를 얘기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해도 그때 벌써 아 늦었다 레드오션이다 이런 얘기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맨날 레드오션이야.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원래 탄생이 레드오션이잖아. 이 인구 이렇게 많은데 왜 태어나? 어?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작년에 또 다시 해서 또 두 번째 채널 또 성공을 시켰잖아요. 레드오션 아니죠. 레드오션 아니더라고요. 뚫으면 다 내껴. 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내가 시작할 때 가장 빠른 맞아. 시간이다. 그래서 자기의 페이스에 맞춰서 지금 시작해도 충분하고 그 저는 이 책을 쓰려고 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계속 했던 이야기긴 한데 같은 이야기인데 많이들 이제 아 쟤는 저래서 잘 된 거야 원래 잘 된 거야 원래 뭔가가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전 너무 억울해서 계속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왜 억울해? 모르겠어요. 전 그게 억울하더라고요. 그게. 억울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찌질하고 평범하고 그렇게 시작했는지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저는 사실 이 아니 책을 근데 썼어요. 생긴 게 좀 있어 보여서 그런 거야. 좀 부티나게 생겨서 그러나? 그렇습니다. 전 정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성공을 하고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분은 그 사람의 얼마나 애쓰고 고생했는지를 봐요. 네. 근데 제대로 안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삐딱하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 싶은 거 요만큼만 보고 나머지 요만큼은 자기 생각이에요. 이번에 아마 이 책이 이렇게 보통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동안 애써서 외면하거나 배우지 않으려고 했었던 걸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앤드류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난 뭐라고 생각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1인 기업 얘기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대표적으로 오래된 1인 기업이 김미경인 건 아시죠? 아 그럼요. 최고의 레퍼런스죠. 39살부터 1인 기업 여기까지 네네. 이제 왔잖아요. 정말. 근데 저는 솔직히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지난 30년간 이뤄온 거라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굽이굽이 여러 군데를 돌아와서 이걸 매뉴얼로 만들기가 무지 힘들어요. 네네. 근데 앤드류의 최고의 장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하나 만들었어. 근데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 네. 그랬더니 몇 개월 만에 10만이 됐어. 이게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디지털 판에서의 매뉴얼을 디지털 판에서는 복제가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오프라인은 공장 하나 줬던 걸 또 공장 지려면 한 15년 걸리는데 네. 디지털 성공 방식 만들었어? 디지털에서 성공하는 방식 복제해서 이 복제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게 저는 여러분 듀리앤두리한테 꼭 이걸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도 듀리앤두리가 복제했으면 여러분도 복제할 수 있다.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그 메타버스, NFT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해 주잖아요. 네. 어쩌면 너무 어렵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너무 큰 생각 아니야?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걸 준비해 온 사람들은 그때도 그게 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해본 사람은 거기서도 할 거예요. 그럼 너무 잘할 수 네.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브랜딩. 그래서 선생님도 그 김미경이라는 이 브랜드가 유튜브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인스타그램에 존재하고 블로그에 존재하고 이제 계속 메타버스에도 지금 존재하기 시작했고 이게 계속 퍼져나가는 게 그 브랜드가 있으면 그냥 그 세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브랜드가. 그래서 어느 곳에 갔더라도 결국에 거기서 내가 주도해서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을 읽고 나서 딱 10분 만에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초보들을 위한 SNS 성공 인플루언서 되게 내가 이거 목차 만드는 거야. 와. 강의 목차. 이거 만드는데 나 10분 걸렸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 이 책에서 인사이트를 굉장히 실용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요거대로 물어볼게요. 재밌지? 네네, 너무 재밌는데요? 파트 1, 2, 3.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닌데 내가 만든 거 선생님이 직접 아니에요. 만드신 거예요? 이 책 보고 내가 강연 목차를 만들었다고요. 와. 내가 줄게 선물로. 자, 첫 번째 볼까요? 1.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시작해도 된다. 2. 월 3만 원으로 시작하는 인플루언서의 출발. 3. 뭐든 집적해야 성공한다. 4. 나만의 브랜딩? 그게 뭐 어렵다고. 4. 내가 회사다. 1인 기업은 방구석에서 시작해라. 6. 하루 2시간 퇴근 후를 공략해라. 7. 내 이름 석자를 데뷔시켜라. 8. 누구나 연예인이 될 수 있다. 오. 내가 다 만든 목차. 와. 자, 이거대로 강의하세요. 이제 물어볼 테니까. 자, 뭐든. 첫 번째 제가 되게 궁금한 것들만 다 적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자, 이 책에도 써 있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시작해도 됩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됩니까? 이 인플루언서, 이 브랜드.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죠. 왜? 그 이유는? 제가 그 이 책의 이제 프롤로그 제목이 5만 원짜리 이케아 책상에서 시작된 이야기라고 맞아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저의 막 50평 한강뷰 작업실 뭐 저의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고 와 이렇게 하시지만 그 모든 거의 시작은 사실은 그 작은 만한 이케아 책상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게 몇 년 전이죠 벌써? 그게 2017년이죠. 아, 네. 그 당시에 저는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 채널이 있지도 않았고, 인스타그램이 있지도 않았고, 계정도 없었어요? 계정은 있었는데, 당시에 뭐 친구들 지인이랑 같이 하는 오케이. 뭐 계정 300명, 400명 요 정도 음. 계정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잖아요. 평범하게 그냥 회사 다니는 디자이너였는데 제가 저의 일을 하고 싶어서 이 회사라는 거에 회사에 한번 이제 해고를 한번 당하고 나서 와 내가 더 이상 이제 회사를 위해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죽도록 해봐야겠다라는 아하. 생각에서 저에게 이게 선물하듯이 그 이케아 책상을 선물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시작도 너무 평범하고 네. 아무것도 없었고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이거를 발전시켰던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모든 사람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이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정말 디지털에서 시작해야 나를 브랜딩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네, 이 네. 상황에서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마음을 먹고 뭔가 여기서 인생의 레버를 당기라 그랬는데 정말 내가 방 안에서 그래 나도 한번 디지털 세상에서 나만의 브랜딩으로 나만의 수익도 창출한 거 뭔가 하고 싶어. 네. 마음만 복잡하잖아 지금. 네, 네, 네. 그럼 첫 번째 레버 뭘 당겨야 될까? 첫 번째 레버는 첫 번째 당겨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 것인가, 어떤 네. 사람이 인식됐으면 좋겠는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그 방에 없을 때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가 너의 브랜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인 즉슨 그러니까 제가 떠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아마 지금 시간이 되신다면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 뭐 구글 이런 곳에 드로우앤드래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떠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네. 그렇다 보면 이 드로우앤드래그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지가 거기서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인식은 누가 만들었냐?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저의 이야기,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했기 때문에 저의 컨텐츠를 소비한 분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케이. 거는 내가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식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만드는 어떤 인식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왜 이게 되게 궁금한데 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진짜 밑바닥이야. 난 그냥 네.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어. 네. 이 책에 고백처럼 써 있어요. 네, 네, 네. 난 무기력했고 늘 했던 질문이 내 꿈은 뭐지?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를 늘 생각했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그때 조금 깨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보통 제 현실은 되게 시궁창이었거든요. 정말 보잘것없고
와 진짜 그 최근에 배우셨죠? 현생에 치인다라는 말 그래. 배우셨죠? 나 그 말 배워서 현생에 치여 막. 현생에 막 치이고 회사에서는 인정도 못 받고 저 대우해주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너무 보잘것 없으니까 아, 내 이 현생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혹은 나를 인정해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도 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거는 제가 나를 먼저 인정하기 시작했고 나는 분명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 가치를 현생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알려야겠다. 디지털 세상에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부터 시작했던 이름이 드로앤드루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020년, 21년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시지만 그때 저를 알게 되셨지만 저는 2017년부터 저의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든 거죠. 드로앤드라는. 드로앤드는 페르소나. 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유명해진 다음부터 딱 사람들은 어느 순간을 끊어서 기억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나의 시작과 남이 기억하는 나의 시작이 네. 시간차가 엄청나는데 그 무명 시절 동안 많은 실력이 진짜 네. 제대로 쌓아지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되게 재밌게 내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근데 아무것도 없고 인터넷을 뒤져도 아무리 내 이름을 쳐도 다른 사람만 나오고 내가 안 나올 때는 맞아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그런 거를 나를 알려있는 작업이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네요. 그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시작이 그 뭐예요? 그냥 계정을 파고 나의 관심사를 그냥 올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럼 맞아요. 결국에는 지금은 왜 1인 미디어 시대가 됐는지 오케이. 생각해보면 왜 1인 기업이 많이 생기고 네. 1인 브랜드가 많이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사실 소셜미디어의 탄생이 있다고 봐요. 오케이, 예, 그 예. 소셜미디어가 없었다면은 이거는 사실 생기기 너무 어렵고 어렵죠. TV나 라디오 이런 그 예전의 미디어, 올드 미디어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건데 요즘은 저희가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여러 가지 플랫폼들 그쵸. 안에서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그 차이점이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그 차이점이 브랜딩이기 때문에 네. 그냥 무조건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컨텐츠를 만들 때도 아까 말했듯이 나는 어떻게 인식되고 싶은가 이거를 명확히 페르소나를 정해야 되고 오케이, 페르소나가 그 다음에는 목적이 필요한 거죠. 그 나는 페르소나와 목적. 나는 네. 뭘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케이. 나는 뭘 해줄 수 있는데 나는 어떤 가치를 나눠주는 사람인데 여기 가치. 안에서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산으로 갑니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냥 시간 낭비를 하게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야. 이런 도움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야.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이런 걸 보여주는 사람이야. 때로는 그런 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오케이. 이 나머지 컨텐츠들도 못 만들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당장 계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자기 성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 난 다시 태어날 거야. 디지털 세상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들어갈 건데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데 디지털 탄생.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름으로 불릴 건데 오케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본명을 쓸 필요도 없고요. 자기의 얼굴을 이용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부캐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디지털 부캐 브랜딩 나를 그러니까 어쨌든 디지털에서의 어떤 정체성으로 네. 바꿔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브랜딩 할 때 필요한 3대 요소가 그럼 예를 들어 이름, 아까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페르소나. 페르소나. 나는 일. 누구인가? 페르소나. 네, 오케이. 그리고 목적. 목적. 나는 무엇을 하는가?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텐츠인 거죠. 컨텐츠. 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진짜 어려워 이게. 어려운데 어려운데 반드시 해내야 돼. 반드시 이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다 시간 낭비야 진짜. 다 시간 맞아요. 낭비고 주목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인식이었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의 얘기를 해주고 나를 추천해주고 이 책을 추천해주고 하게 만들려면 이 세 가지가 뚜렷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제 컨텐츠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드로앤드루는 이런 사람이고 맞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 컨텐츠가 너무 좋았어. 너도 한번 이 책 볼래?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해 준 그런 입소문은 맞아요.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만들 수 생각을 있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딱 잡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시다 하면 친구들끼리 나 없이 네 명이서 막 내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네. 근데 뭐 야, 걔 뭐 이렇게 연예인, 걔 맨날 아주 네이버에 코 박고 사냐? 아직 연예인 관련된 건 걔한테 다 물어봐. 이게 누구 결혼했는지 누구 깨졌는지 걔가 제일 잘 알아. 그게 나의 어떤 정보를 전달해줘. 연예 뉴스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페르소나로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은 것이고. 맞아요. 그러면 그걸 딱 내 목적으로 갖고 와서 바쁜 사람들에게 연예계 뉴스 전달해 드립니다가 되는 거고, 그걸 갖고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 컨텐츠가 유튜브 인블류 중에서 인스타인지 유튜브인지 블로그인지 나한테 맞는 거 SNS 그 소셜 플랫폼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소통해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사실 방식이네요. 생각해 보면은 이미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저희가 학교에서 어떻게 인식돼 왔고, 내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지,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미 모두가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쟤는 운동 잘하는 사람, 쟤는 운동 중에서도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는 사람, 혹은 얘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뭐 얘는 뭐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이 친구는 술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 뭐 술 할 때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돼. 이 친구는 옷을 되게 잘 입어. 나 어디 쇼핑 갈 때 이 친구랑 가면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다 전혀 그런 재능 없어도 네. 뭐냐면 쟤 진짜 내성적인 애야. 그러면 내성적입니다가 컨텐츠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진짜 맞아요, 될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꼭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재능 같은 게 없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가 브랜드라고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난 믿어야 된다. 나 자신을. 네, 난 뭔가 할 수 있다고 믿고 갖고 네. 있다고 믿어라라는 말이 계속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맞아요. 믿음이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딱 정리가 됩니다, 브랜드. 사실 이렇게 이론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통과한 말, 체험한 것처럼 요즘에 디지털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메타버스 안다고 하지 마라. 들어가서 6개월 놀아야 한 거다. NFT 안다고 하지 마라.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거기서 활동해야 하는 거다. 맞아요. 디스코드 안다고 하지 마라. 가서 이 복잡한 거 같이 커뮤니티 해봐야 한다. 그럼 유튜브도 그렇잖아. 안다고 하지 마라. 맞아요, 그죠? 맞아요. 해봐야 하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맞아요.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두리언드류가 이렇게 지금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체험해 본 거 다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소셜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디지털 세상에서 체험한 거 뭐부터 체험했어요? 순서대로. 저는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을 먼저 시작을 했고, 네, 인스타그램에서의 이제 경험들을 유튜브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오케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블로그도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3개예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하나는 지금 8만 명이 넘었고, 우와. 그 두 번째 거는 거의 4만 명이 돼가고, 세 번째 거는 1만 명이 넘었어요. 다 많네요. 네, 합치면은 10만이 넘는 거죠. 와. 그럼 그런 거 저런 거에서 다 수익을 더하니까 그렇게 수익이 많구나. 그거 혼자 다 해요, 근데? 아니 이제 저를 도와주는 팀원이 생겼죠. 이제 팀원들이. 그 정도 하려면. 네네네. 초기에는 그러면 뭐부터 시작했어요? 인스타 계정 저는 하나 했어요? 사실 인스타그램 하나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유튜브 하나로 했다가 근데 이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이 3개인 이유가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이 3개 다 페르소나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 두 번째 채널에 이 사람이 드로앤드렸어? 라고 하는 댓글이 지금도 달려요. 네. 어떤 거예요, 인스타 세 개는? 인스타그램에서도 하나는? 똑같은 거죠. 하나는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의 그렇지. 드로앤드류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 개발 코치로서의 이제 오케이. 계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이 세이프 스페이스 두 번째에서 제가 인테리어 브이로그 하는 아하. 사람으로의 페르소나죠. 그걸 한 군데 다 담지 않고 분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콘텐츠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콘텐츠를 만들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나의 페르소나 목적에 맞춰서 일관적인 거를 보여줘야 꾸준히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네, 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나 이것 때문에 좋아해서 왔는데 이상한 걸 올리네? 그러면 오케이. 나가게 되고 이 사람을 더 이상 팔로우를 하지 않게 되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목적, 그 페르소나 목적을 우선 잡아놓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바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그래서 일관적이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속성이 필요한데 지속성. 네, 계속해서 이걸 꾸준히 네.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진짜 막 몇 달에 한 번씩 올렸다가 뭐 막 매일 올리다가 맞아. 뭐 한 그럼 몇 달에 안 한 돼. 번씩 올리고 이러면은 안 돼. 되니까 지속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차별성. 이게 하다 보면은 그냥 베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맞아요. 갖다 붙여넣기. 이게 그냥 리그램. 이거 복사해서 그냥 남이 좋은 것들이 짜집기해서 하는 거. 네. 그러면 절대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브랜드로 네. 인식될 수가 없어요. 나만의 것이 분명히 나만의 향을 몇 숟가락 첨가를 해서 차별성을 두어야 네. 아, 이 사람의 컨텐츠로 인식돼서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브랜드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SNS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필요한 스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기능적인 것들도 내가 공부해서 계속 키워가야 되잖아요. 그런 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능적인 이미지를 잘한다, 뭐 영상을 만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컨텐츠에 따라 정말 다른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정말 필요한 기술은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아, 스토리텔링. 네, 너무 잘하시잖아요, 선생님. 공감하시죠? 스토리텔링. 네, 스토리텔링이고 그 스토리텔링에는 너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사람을 확 휘어잡는 후크도 될 수 있고 또 공감이 될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으면 후킹되지 않거든요. 네. 그것도 너무 필요하고 거기서의 기승전결을 만들어내는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선 처음에 이제 시작해보고 배울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 스토리텔링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네. 사람을 이 컨텐츠 다 보고 나서 잘 봤다 끝나는 게 아니라 스토리는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도 하나 썼던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잘났다라고 광고하는 거는 한번 스쳐가지만 네. 그 과정을 공유하는 드라마는 오래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드라마를 TV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기억하지 그 드라마 중간중간 나오는 광고들은 기억 안 하거든요. 그렇죠. 컨텐츠를 만들 때 내가 만약에 가진 게 없다면은 그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해라. 그게 드라마가 되고 맞아요. 나중에 잘 됐을 때 너무 좋은 리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봐라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결국은 SNS의 핵심은 사람들과의 연결이고 소통이고 커뮤니티거든요. 그죠? 네. 이게 오프라인과 다르지 않아요. 네, 사실은 막상 디지털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잘한 사람이 디지털도 잘해요. 근데 네. 물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과정에서 되게 쉬운 소셜 미디어를 다루는 방법만 알면 되죠. 맞아요. 소셜 미디어 그거 뭐 저기 전자레인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쵸. 갖다 넣으면 되는 거 다 갖다 만들어 넣으면 놨지. 되는 거지. 네. 누가 뭐 인스타그램을 보는 보고 만들으래? 맞아요. 가서 그냥 계정만 개설하면 되는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내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 장을 만들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이러느냐. 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 것 스토리텔링 말고 두 번째는 그럼 뭐 이미지도 잘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는 또 네. 자기 컨텐츠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잘 되는 컨텐츠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미지들이 조금 B급 감성이 날 때 잘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이쪽의 길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맞아. 처음에 브랜드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이 컨텐츠로 퍼지는 거는 너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계속 반법론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네, 살짝 네, 네.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 사실 이 책에서 반법론적인 것도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원론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 책을 쓸 때 사실은 SNS로 인플루엔서가 되라라는 책이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해라 네, 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서 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 벌 수 있는 너무 좋은 수단이고 수단이 되죠. 이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세상에서 진짜 계층을 연결할 수 있는 네. 유일한 소통 창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네. 이것들을 다 알고 있더라도 결국 다시 되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네. 그래서 그걸로 브랜딩을 하지 않으면 결국 돈이 잘 되는 거 쫓아가게 되고 남이 좋아하는 걸 쫓아가게 되고 맞아요. 세상이 잘 된다는 거 쫓아가게 돼서 휘둘리게 되는데 내가 바로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 네.
그리고 그거를 소셜미디어에 연결을 하면 충분히 누구나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메시지 전하는 책이에요.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럼 두리안드류에게 네. 30대는 어때요? 터프해요? 아니면 희망차요? 행복해요? 30대 지금 33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 말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30대부터 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이 기대가 되니까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희 20대 때는 내일을 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기다려지지가 않았어요. 월요일이 너무 싫었고 내일이네. 내일 회사 가야 돼 막 이런 게 강했는데 내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내일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빨리 왔으면 좋겠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일 김미영 선생님 만나러 가네.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것들. 나는 30년째 그러고 살아. 내가 제일 기대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어떤 거요? 나요. 그니까요. 난 내가 너무 나는 그냥 내 70에 뭐 하고 살까 너무 기대되는 거지. 매일매일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네. 매일 다른 걸 배우고 네. 지금도 요새 뭐 공부하고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네, 맞죠. 어떤 거 많죠. 공부하세요 요새? 저희 요즘 지금 세븐테크로 열심히 이제 7가지 기술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 참 웃기지 않아요? 나 왜 이렇게 공부를 하나 몰라. 공부 안 하면 할 게 없어.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한번 기억나시죠? 제가 다 그거 선생님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때 선생님이 내적 동기로 하게 된다고, 내적 동기가 계속 커진다고, 한 번도 이게 멈춘 적이 없다고 하는 맞아요. 게 저는 띵 맞았거든요. 결국 나는 내 평생 친구구나. 내가 끌고 가야 되는구나. 내가 계속 성장시켜야 되는구나. 남을 왜 키워줘? 나를 키워야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그거 되게 좋은 말이다. 남을 왜 키워? 나를 키워야지. 나 키우다 보면 남도 같이 커요. 이제. 맞아요. 남을 도는 순간 저도 맞아요. 성장하는데 우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예뻐해주고 나를 케어를 먼저 해야지 이 나를 사랑해야지 밖에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채워져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너무 많이 배웠고. 정말 이 책을 보면은 따라가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을 따라할 때 저 사람은 SNS 팔로워를 어떻게 늘렸을까? 물론 이제 뭐 제 유튜브 영상에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 네네네네. 어떻게 늘렸을까? 그리고 저걸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 그게 다 그냥 알아서 따라온 거예요. 팔로워 수도 알아서 따라오고 네. 돈도 벌게 된 거지. 네. 돈을 쫓아서 팔로워스를 쫓아서 매일같이 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리안드류는 브랜딩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현재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중이잖아요. 나와 대답하면서. 맞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떤 거세요? 매일. 저는 항상 저의 성공의 기준은 지금 행복하니라는 질문에 나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어떤 네. 기준에서든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행복해? 그럼 저는 제가 가슴이 떨릴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가슴 떨리는 일을 할 때. 워커홀릭이고. 네, 맞아요. 딱 봐도.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술 먹을 때 가슴이 떨려야 되는데 친구 만나서 떠들 때 근데 막 일할 때 막 가슴 떨리고 네. 일하다가 다음 일거리 나왔을 때 더 가슴 뛰어서 막 밤에 벌렁벌렁 거려 갖고 막 잠이 안 오잖아요. 이게 네. 머리가 히팅되면 잠이 안 와요. 네, 그런 거잖아 지금. 맞아요. 제가 왜 선생님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제가 왜 영상에서 막 선생님 얘기 많이 하고 선생님 너무 존경한다고 하는지 왜 아세요? 몰라 왜 그래? 제가 20대 때 저는 좋아하는 일만 쫓았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돈을 못 벌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나는 싫어하는 일을 진짜 죽어도 못 하겠는데 나는 이게 내 열정이고 이걸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돈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원래 20대는 돈 못 버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꾸준히 해. 그래서 전 그것만 믿고 진짜 열심히 좋아하는 것만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훅 던진 말인데 믿었구나 그 말을. 그걸 믿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봤을 때 그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안 했으면 지금의 저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내가 돈을 안 쫓았던 거, 내가 이거 돈 잘 됐는데 했던 거 안 쫓았던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저는 쫓을 뻔했거든요. 진짜 제가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공부하고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요즘 뜨는 산업이래. 그래서 그거 공부해야 돼라고 제가 막 억지로 그런 학원도 알아보고 이랬는데 그때 그러지 않고 제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던 게
너무 감사했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어른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조한이를 쫓았던 게. 아마 그 지금 현재 20대 분들, 30대 분들, 아 나도 뭔가 나로 시작해서 나로 완성되고 나로 영향을 끼치는 나 중심의 세상을 되게 살고 싶으실 겁니다. 아마 그죠? 다들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로 사는 기본기를 어떻게 갖춰야 될지, 그러니까 나의 세상, 나로 시작해서 나로 성공하고 나로 완성하는 세상을 한번 살아본 사람이 앞에 있으면 딱 좋겠는데 40, 50대에서는 그런 사람 찾기가 무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고 나의 시대가 아닌 집단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다 같이 대학 졸업해서 다 같이 기업 들어가고 같은 나이에 다 같이 결혼하고 다 같이 뭐 애 둘 셋 다 낳고 다 똑같은 찍어내는 삶을 살았어요. 네. 그래서 나로 살려고 했을 때 많이 욕먹고 그런 사회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얼마나 소셜미디어, 온 사회, 모든 철학들이 다 나를 지원하는 세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세상에서 드리앤드류 같은 사람이 어쨌든 이 저자가 미리 살아본 겁니다. 그런 삶을 한 5, 6년 빠르게 살아보고 나로 사는 삶에서의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쓴 자기 개발서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 책을 계기로 드리앤드류는 자기 개발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 원하던 게리 베이너척 같은 네.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 둘 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그 게리 바이너척의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진짜 제 거를 하는 데 있어 많이 자기의심이 들 때마다 많이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네. 그분의 책을 추천사를 쓰고 그분의 책을 추천했을 때 그게 베스트셀러 순위로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생겼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누구를 추천해서 이거에 대한 서로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네. 너무 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 보십시오. 사실은 그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 자기 손 아침마다 잡아주기가 바쁠 때가 있어요. 내 손이 시리고, 내가 외롭고, 혹은 내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막 내 손 잡아주기 막 바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남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마 이 책은 드리앤드류가 첫 번째로 모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단단하게 쌓아온 자신의 노하우를 또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걸 이렇게 손을 잡아준 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이 손을 잡으면 기초부터 단단하게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세상에서 두렵지 않게 자기를 시작하고 과정을 즐기면서 드리앤드류처럼 즐기고 그리고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분들에게요. 이 책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은 이걸 얻으실 겁니다라고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 책을 뭐 인플루엔서가 되고 싶은 사람을 사실은 위해서 쓴 거라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네. 위해서 썼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주인공의 삶이라는 것은 뭐 누군가의 주목을 받는다거나 네. 뭐 엄청난 뭐 팬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수록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수록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용기가 안 날 때 저의 책이 용기가 되고 저의 성공한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저의 과거부터 어쩌면 비슷했던 시기 때부터 같이 함께 성장하는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기부터 손을 잡아주는 거네요. 네. 성공이 아니고 가장 밑에 있는 분부터 네, 손을 네. 잡고 이렇게 같이 가는. 아,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자기계발 강의를 시작한 지가 이제 30년이 됐고 지금은 무려 59세가 돼갖고 꽤 오랫동안 이 일을 했거든요. 하는 내내 너무너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더 많이 컸어요. 내가 말을 많이 했는데 내 입에서 나간 첫 번째 말은 가장 먼저 내 귀에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성장했고 그래서 사실은 20, 30대를 위한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드리앤드류 제 옆에 있는 드리앤드류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돼서 저는 이 책이 너무 기쁘고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이 두리안들이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스스로를 완성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이 있잖아요. 두리안들이는 디지털 세상에 찾아보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또 쫓아가면서 한 번씩 배워보시고 이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책도 잘 되고 두리안들은 앞으로 더 잘 될 것이고 감사합니다. 보나마나 더 잘 될 것이고 선생님이 심어준 씨앗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초록초록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사실 알고 봤더니 미국에 있는 두리안들이를 수십 년 전에 키우고 있었네요. 10년 전에. 자, 더 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뵐게요. 그리고 네. 한 1년 후에가 되면 또 이만큼 성장했는 두리안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 나눔 이벤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자인 두리안들이가 이렇게 사인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텐데요. 이 책의 제목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 1. 해피드로우 럭키드로우. 2. 럭키드로우 네. 3. 머니드로우 4. 프리티드로우. 네, 좋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제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4개 중에 그 책 제목을 적어주시는 분께 두리안들과 직접 사인해서 여러분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의 군교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